그리고 우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연준 11월 달에 FOMC에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올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올릴 건지 그게 궁금하실 건데 연준은 그러면은 어떠한 지표들을 보고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뭐 내릴지 판단하나요? 왜냐면은 연준이 보는 CPI, 뭐 근원 PCE, PPI 얘네들 데이터 집계해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다 중지. 노동부, 상무부 얘네들 다 중지. 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7일 전 바이든 소수로 인해 전 미국이 피해를 봐. 자, 요거는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석 때 이제 연휴 때 가족들 딱 오면은 이제 경제 얘기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제 코인유 씨한테 이렇게 영상에서 뭐 배웠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슬쩍 물어보셔. 10월 1일 날 미국의 지금 셧다운이 카운트다운인데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셧다운? 뭐 나한테 지금 욕을 하는 건가? 지금 시비를 거는 건가? 아니면 조금 배우신 분은 셧다운 얼마 전에도 뭐 디폴트 있었잖아.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시끄러웠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좀 써먹으라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왔고 일단은 그 미국의 디폴트랑 셧다운이랑 요렇게 가게 문 닫냐고 시끄럽다고 그럴 수도 있어. 디폴트랑 셧다운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한 6월달 한 5월달 6월달이었나?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자산시장에 금융시장에 굉장히 좀 위협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게 만약에 결렬이 난다 그러면 채권 이자를 지급을 못해. 기억나시죠? 6월달에 이거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니 옐런 누님이 이거 해야 된다. 부채 한도 협상 해야지. 기억나시는 분 1번. 이번 연도 6월달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거 기억난다 1번. 만약에 결렬돼? 그러면 채권 이자 지급 못해서 미국의 채권들 다 던질 수도 있대.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거 기억들 하시죠? 자, 그거랑 지금 셧다운이랑은 다른 겁니다. 자, 지금 그 미국의 셧다운이 된다 뭐 10월 1일부터 일시 중지가 될 수 있다. 이제 요게 뭐냐면은 2024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이 10월 1일부터입니다. 10월 1일부터예요. 이게 만약에 0시 1분 딱 이후부터 결렬이 됐어. 협의가 안 됐어. 회의를 통과를 못했어. 상원 하원을. 그러면 그때부터 미국 정부 업무는 그냥 일시 중지. 자, 부채 한도 협상은 뭐냐면은 국채를 발행하는 거에 대한 협상이에요. 야, 우리가 1년에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줘. 그게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뭐 미국 GDP의 뭐 100% 이렇게 부채를 발행해서 쓸 거야. 그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만큼 썼어. 그거 다 쓰면은 그거 이상 못 쓰는 겁니다. 특별한 이런 뭐라 그럴까 추가적인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게 통과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에 결렬이 됐다? 그러면 미국이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못해. 돈이 없으니까.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그때 실패를 하면은 미국은 국가 부도에 빠지게 됩니다. 디폴트에. 이해되셨죠? 6월달에. 자, 지금은 뭐냐면은 미국 차기 회계 연도 지출안을 결정하는 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세출에 대한 협상.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세출에 대한 협상인데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디폴트가 아니라 셧다운에 진입을 합니다. 셧다운에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지해요. 일을 하다가 월급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미국이 돌아가는 이런 업무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CPI, PCE, PPI 이렇게 각종 데이터들을 집계하는 업무를 보죠. 그분들이 다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을 받겠죠. 근데 그게 다 군인 월급, 국방 쪽으로는 아마 월급이 나갈 거예요. 국방이나 치안이나. 만약에 셧다운이 됐어. 강도가 막 칼을 들고 막 총을 들고 막 도시를 뛰어다녀.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 막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왔어. 월급 안 줬다고 일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국방이라던가 치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미국 정부는 그날 이후부터 업무가 일시 중지. 셧다운이 들어갑니다. 요게 셧다운. 그냥 공무원들이 일 안 합니다. 그냥 우리 구청에 가가지고 여권 만들어주세요. 우리 일 안 하는데요. 출근도 안 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부채한도 협상이랑 차기 회계연도 지출한 결정이랑 이게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 뭐냐면은 부채한도 협상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에 밀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왜?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안 준대, 못 준대.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건 미국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주식이나 코인도 다 무너지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만약에 결렬됐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걱정인 거 차기 회계 연도 지출한 결정, 이건 어떨까? 주식 떨어질까? 이거 셧다운 되면? 채권 가격 떨어질까? 비트코인 떨어질까? 물론 다른 외적인 부분이 같이 연계를 해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에 비해서.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 실물경제에. 자, 보세요. 미국의 파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미국의 파업이 최근 들어서 그 자동차 3사 얘네들 주가 어떻게 됐죠? 미국의 파업으로 인해서 자동차 3사 주가가 포드랑 이런 애들 하락? 오히려 상승했죠.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왜? 파업만 이렇게 일으키니까 바이든도 뛰어가서 막 달래, 트럼프도 뛰어가서 달래. 야, 저 정부에서 무조건 저거 해주겠다.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럼 파업은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건가요? 안 준 건가요? 영향을 준 게 아니죠. 오히려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죠. 파업으로 인해서 뭐 일주일 뭐 열흘 손실 금액만 몇 천억 달러, 몇 백억 달러 뒤집어지게. 그러면 미국의 차기 회계연도 지출한 셧다운 돼도 직접적으로 뭐 주식 빠지고 뭐 채권 빠지고 직접적인 영향이 줄 거는 적습니다. 그럼 어디에 영향을 주냐? 실물경제에. 공무원들이 일을 중지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이런 그 금액들. 국방 치안 요거 제외하고 다 안 한대.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비행기 업무를 보다가 자, 이게 예전에 1995년도에 여태껏 2차례, 3차례, 4차례 한 4차례 정도 셧다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1995년도 11월 달에 근데 클린턴이었을 때인데 95에서 96년도 넘어갈 때도 한 번 더 있었고 2번 있었고 2013년도 오바마 때 한 번 그리고 2018년도 트럼프 때 트럼프 때가 최장기간입니다. 35일.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연말 한창 여행 엄청 많이들 다니죠. 뭐 1월 1일은 뭐 어디 유럽에서 보내고 싶고 연말에 여행 수요가 엄청 많은데 그때 당시 12월 달에 하늘에 있는 길이 마비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교통안전청이라고 TSA라고 거기 직원들이 출근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간제사들이 부족하네. 간제사들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항공기는 결항이 속출하고 공항은 계속해서 사람 넘쳐나고 이런 겁니다. 자, 또 일을 안 해. 국립공원도 어떻게 돼요? 폐쇄될 가능성 높겠죠.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내가 어디를 공원을 가서 뭐 매표소에서 뭐 끊어야 돼. 매표소 누가 받아? 그 옆에 사는 사람이 그 자기네 그 공원이라고 해서 매표소 그거 받나?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 채용 다 중단되죠. 이것저것 경제적 손실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연준 11월 달에 FOMC에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올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올릴 건지 그게 궁금하실 건데 연준은 그러면은 어떠한 지표들을 보고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뭐 내릴지 판단하나요? 왜냐면은 연준이 보는 CPI, 뭐 근원 PCE, PPI 얘네들 데이터 집계해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다 중지. 노동부, 상무부 얘네들 다 중지. 대신 연준 얘네들 일을 하죠.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연준 우리 멤버십에서 한번 배웠었죠. 연준은 사기업이라고 특수법인이라고. 그래서 얘네들 연준은 12개의 은행들로 이루어진 주주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또 주주는 또 그 지방은행들을 또 누가 갖고 있냐면 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은행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연준이에요. 주주들로. 그래서 얘네들은 일은 하지만 CPI나 뭐 이런 데이터들은 못 봐.
이번에 안 그래도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한테 누가 그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야, 만약에 지금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막 이것저것 막 다투면서 싸우다가 셧다운이 되면 너 어떤 지표들 보고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건지 결정할 거야?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이때. 자기네들은 이때. 그거 안 해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대. 말은 잘하지. 말은 잘하지. 그만큼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 시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실물 경제에 더욱더 중요하다. 사기업인데 인사는 정부에서 하는 게 특이한, 왜냐면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잖아.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네들끼리 돌려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차이점을 좀 아셨죠? 요게 왜 뭔지, 부채한도 협상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더 센 건가요? 부채한도 협상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7일도 안 남았어 사실. 1, 2, 3, 4, 5 한 5일, 6일 정도 남았죠. 10월 1일까지니까. 지금 일단은 임시 예산안을 발표를 했어요.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그래서 평균 예산을 7.8% 삭감하자. 이거 터무니없죠. 턱도 없죠. 상원 민주당 얘네들이 득실득실하는데 당연히 통과 가능성 없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12개를 나눠가지고 국방이나 국토안보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하자. 부분 타결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긴 하는데 요것도 쉽지 않습니다. 좀 트럼프 쪽에 이런 강경파 이런 애들을 좀 달래주고 그리고 민주당 얘네들도 좀 좋아하는 이런 예산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이랑 이제 대선 이제 뭐랄까 미리 이제 대선을 하는 거죠. 그 투표율에서도 트럼프가 조금 더 지금 앞서가고 한 9포인트? 이렇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이면 뭐면 흔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화당 강경파 얘네들이 또 트럼프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탄핵안 요런 것들 철회해라. 그럼 우리 예산은 합의해줄게.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에 셧다운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 당연히 타격은 입을 겁니다. 영향은 끼칠 건데 뭐 디폴트처럼 막 폭락이 나온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셧다운이 나왔어. 그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앞으로 셧다운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 끼치진 않습니다. 실물 경제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건데 그게 어떻게 될까? GDP 감소. 그렇죠. 일단은 우리 하반기에 이제 10월 달부터 그 미국의 학자금 대출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죠.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금 소비, 코로나 때 받았던 초과 저축액 이런 것들도 지금 소진을 하고 있고 소비가 줄 것으로 보고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실질금리 그거 얘기해드릴 건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힘든 지표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100 거의 육박하죠. 물가도 반등하네, 소비도 위축되네, 여기에다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까지, 거기다가 미국 지금 자동차 파업, 그걸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미국의 GDP가 상향 조정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추후에 정립이 돼서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날 셧다운 나오는 거 보시면 되고, 만약에 셧다운 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여태껏 뭐 4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임시 예산안 부분적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 부분 타결안 요거 2가지 중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일날 미국에 셧다운 요거 있다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y